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에서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용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병 항공사에 대한 채용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명했었던 것을 잘 기억한다면 제가 아마 퀴즈를 낸다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주항공부터 국내 항공사 채용 동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동향, 기본적인 기사 소식을 통해서도 항공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항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17년 6월 12일 LCC 동맹체 밸류 얼라이언스 본격 출범하면서 제주항공이 그 합류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에는 인천, 대만, 가오슝 노선에 대해서 신규 취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월 인천, 베트남, 나트랑 노선에 대해서 신규 취항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보일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 얼라이언스라는 항공 동맹체는 저비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노선을 확장하고 또한 함께 노선을 공유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향지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요. 최근 취향지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늘 상기시켜둬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취향지 소식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최근 항공 취향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라는 면접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한 소식도 다른 항공사에 대한 소식도 염두에 두시고 최근 취향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은 일반 전형과 사실 특별 전형으로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별로 7월, 5월, 9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살펴본다면 채용 분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015, 16, 17년 공통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분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졸업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졸업 예정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은 졸업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1년 정도의 기간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정도만 남겨둔 졸업 예정자만 거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부분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토익 550점 또는 토익 스피킹 5급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성적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했었던 대한항공은 기억하시나요? 토익 550점 또는 토익 스피킹 6급이었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주항공은 이제는 일반 전형과 함께 제주 캐스팅이라는 조금 다른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한 번이라도 지원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주항공이 에어아시아와 같이 그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자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면접장에서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인데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과 또한 잘하는 부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그것을 제출하면 1차 서류 면접과 함께 1차 면접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 캐스팅을 통과한다면 2차 면접, 최종 면접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면접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에서도 영업 점수의 기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시고 제주 캐스팅을 할 거니까 나는 점수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했었던 일반 전형과 달리 제주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이야기, 문구를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주항공이 새로운 채용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과 접수 기간이 다르고요. 또한 그 접수 방법 또한 다릅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그 동영상을 올려서 제주항공에 직접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도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제주, 특기 운동 같은 경우도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얼굴과 함께 목소리 그리고 본인의 끼를 열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입사를 원하신다면 자신만의 재능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시고 그것을 영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점점 제주항공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대면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렇게 제주 캐스팅을 통해서 채용을 확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캐스팅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출하실 때 인스타그램에 아이디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주 채용 계정을 찾아서 팔로우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DM을 그쪽 직접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영상 길이는 1분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요.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잘하는 거, 노래든 춤이든 그다음에 음악 연주건, 운동이건 간에 형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너무나 전문적인, 그러니까 너무 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그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 모습을 충분히 잘 발휘한다면 인스타그램으로도 1차 합격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서류와 함께 영상이 합격이 된다면 2차 바로 면접으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면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 그다음에 제주 캐스팅,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더 세분화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학 특기자를 우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던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영어는 기억하십니까? 550점인 일반 전형과 달리 영어는 880점 또는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통에서 없었던 중국어와 일본어 자격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HSK 5급 또는 HSK 회화를 중급 이상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어학 특기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응시가 가능한 거지 합격 조건을 이 점수만 넘는다고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 하더라도 제주항공 자기소개서와 또한 그 서류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JLPT N2 또는 JPT 600점 이상을 하시면 어학특기자 전형에 응시할 가능성 되겠습니다.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특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한류 톱스타 모델을 발탁하여 제주항공만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화권 타겟 마케팅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누가 제주항공의 모델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윤호 씨가 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렇게 다양한 탑스타, 한류의 탑스타를 모델로 발탁하여 계속적으로 제주항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 김수현 씨, 그다음에 송중기 씨 등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한류 모델을 선발하여 제주항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하지 않는 가장 최고급, 1,6급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중화권 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주항공의 어학특기자 전형이 영어, 중국어 1어순위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지요. 자, 그리고 제주항공은 이제는
제3항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크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보다 주식이 더 가치가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나가려고 노력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밸류 얼라이언스라는 항공 동맹체를 통해서 노선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항공은 29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32대까지 항공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은 두 가지 전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승무원,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 되는 일반 전형이 되겠고요. 하나는 제주 캐스팅입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다면 1차 실무 면접이 있고요. 어학 토론이라기보다는 어학적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학 특기자가 보통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합격이 된다면 2차 임원 면접을 통과하시면 되겠고요. 티락 테스트가 바로 이어집니다. 신체 검사, 그다음에 최종 합격입니다. 지금 제주항공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조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보지 않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에서는 신체 검사, 체력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영 테스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것도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제주 캐스팅 부분입니다. 제주 캐스팅 전형에 대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하실 때 마크하시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학특기자인지 일반 전형인지 그리고 제주 캐스팅 전형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고 서류를 잘 작성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끼를 10분 발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원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일반 전형과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그전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보다는 글자 수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간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은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 5가지 항목이 있고요. 800자, 보통 1000자까지도 제주항공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600자, 그다음에 아시아항공이 800자에서 700자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제주항공이 1000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힘듦을 이겨내야 또 합격의 영광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주항공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저는 꼭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뢰, 도전, 팀워크. 제주항공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질문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2016년 하반기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전, 신뢰, 저비용, 안전, 팀워크 중 3가지에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이죠. 자, 2번은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밝고 적극적이며 항공 여행에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서술하십시오. 서비스 제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항공사가 원하는 인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성격이 소유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조금 더 서류 합격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입사 후 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항공사도 나왔지만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항상 주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항공 왔는지, 대한항공 왔는지, 아시아나항공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잘못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LA를 가시는데 비행기를 잘못하셔서 샌프란시스코를 가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처음부터 정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넣는 것도 사실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실 때 써놨던 것을 그대로 타이핑하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 못 썼는지,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도 변화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보면서 제주항공 2017년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이게 지금 하나 잘못됐네요. 자,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본인의 자질을 제주항공 핵심 가치인 도전, 신뢰, 저비용, 안전, 팀워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시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500자 이내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000자에서 500자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항공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가치 5개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행동이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이 비추어졌을까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번도 본인의 입사와 포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를 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녀 이제 채용 분석을 실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으로 우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5월 29일 누적 탑승객이 3천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비용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 수입니다. 예, 1000만도 아니고 2000만도 아니고 이젠 벌써 저비용 항공사 중에 진여를 이용했다는 고객이 30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소식이겠죠. 자, 6월 30일 광주, 제주 노선에 대한 신규 취향이 있었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 6월 30일 2017년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환경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다는 진여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진여는 장거리를 가는 유일한 저비용, 국내 항공사 중 저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진여가 장거리를 간다고요? 라고 이렇게 제 지금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어디를 취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취향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항공기를 가지고 또한 그 노선을 취향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기사에서 참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제주 노선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취향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대한항공이 예전에도 많이 비행을 저는 했던 터라 진여가 오히려 광주, 제주 노선에 신규 취향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항공이 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진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저비용 항공사로서 장거리 최초로 운항하는 진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보입니다. 동남아 노선과 홍콩, 대만 등 많은 노선을 신규 취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항공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국내 노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진여가 오랜만에 상을 또 탔네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내에서는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회성 식품이나 일회성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까라는 것도 저는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진여가 얼마나 잘 활동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자, 그러면 진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여는 2016년 상반기, 그다음에 2017년 상반기 이렇게 두 번의 또한 채용이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보셨던 것처럼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전학년 성적 평균에서
4.5에서 2.5 이상인 지원자만 입사 가능합니다. 입사 가능하다는 말은 지원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2.5 이상이 안 되면 사실 진에어에 대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성실도를 그만큼 보겠다는 것이 진에어의 항공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익 550점 이상은 많이 봤을 텐데, 자, 진에어가 유독 토익 스피킹 6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6급 이상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에어는 토익 스피킹 6급입니다. 자, 대한항공 계열사로서는 언어에 대해서 구술 테스트를 굉장히 면접에서도 볼 만큼 영어 필수, 영어의 구술에 대한 필수적으로 요구 상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도전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인 토익 점수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이 6급 이상이면 더 우대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요. 영어는 사실 승무원에게 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학능력 우수자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반기 거의 똑같고요. 똑같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기가 나왔고요. 자, 상반기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도 예외 없이 똑같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점수 부분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언제 또 자격 조건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에어의 공통사항 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데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에서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였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특화 마케팅을 하겠다는 제주항공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달라졌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진에어는 일본어, 중국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 이것을 좀 살펴보시면은 에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항공사가 승무원을 채용할 때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승무원의 채용도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항공사 제2 외국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일본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진에어가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어가 먼저 했다는 것은 일본 노선 그리고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2년간 근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 거 아시죠? 하와이를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라고 하면 보통 8시간의 비행 시간을 말합니다. 기존 저비용 항공사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정도나 그다음에 태국 방콕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에어만 유일하게 국내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로는 8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하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진에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디를 취항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계속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종류도 사실은 2가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보잉사에서 만든 737-800과 777-200ER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항공사들과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가 조금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신다면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회사의 발전상을 물을 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1차 실무 면접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2017년부터 사실 생겼습니다.
2016년에서는 인성검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고 있는 인성검사를 지니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인성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를 테스트한 것에 의해서 그 다음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원 면접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어 구술 테스트도 실시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고 대한항공 계열사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어 구술 면접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다. 기내 방송문을 예전에는 지니어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내 방송문이 그렇다고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영어 구술 쪽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한 실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나중이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내 영어 방송문 읽기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해 자기소개서 항목 되겠습니다. 사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5개이고 또 한 항목이 유독 천자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장 과정입니다. 선생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데요.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처음부터 대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 나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 연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고요. 연수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인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시면 1번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은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생활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얼마만큼 풍부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생에서 이룬 가장 큰 성취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도 아닐 거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이룬 성취감,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보람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생각해 보신다면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글을 자기소개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항공사도 묻고 있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계획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경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잘 작성하시면 무난히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부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2일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신사옥 준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 대다수의 관심과 또한 우려를 벗어나고 에어부산이 부산 지역에서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의 사옥을 준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항공사의 발전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또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렇게 에어부산처럼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신사옥을 준공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겠죠. 자, 6월 1일 에어버스 31200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보유 항공기가 20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 저비용 항공사 중 최단 시간 누적 탑승객 수 3천만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니어도 3천만을 돌파했는데 에어부산은 최단 시간에 3천만을 돌파했다는 신기록을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항공사는 나름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어부산은 사실 보통의 항공사가 갖고 있는 보잉 737-800 기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요. 보잉 737-800 기종은 737 기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737-800 기종은 737 기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요. 보잉 737-800 기종은 737 기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한다면 다른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항공사를 가야지라는 그냥 목적의식만 갖지 마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와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신다면 그 항공사만의 노력과 또 그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의 계획성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가 갖고 있는 기종도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항공사가 왜 그 기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관련성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이렇게 에어버스 시리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형기 A321-200을 도입하여서 통일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잉사 B737-800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승무원이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정비사가 또한 이것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기종이 달라지니까 효율성이나 통일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은 기종을 단일화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의 채용 분석 해보겠습니다. 2016년 상, 중, 하반기 에어부산 채용 과정과 또 일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어부산은 작년에 무려 4번이나 채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항공사 비해 어때요? 채용이 많죠. 자, 그래서 에어부산이 사실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내려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여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채용이 확대되고 또한 자주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사 지원이 가능한 게 기회가 늘어나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조금 더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가 사실 한다고 했을 때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가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본다는 소식이 저도 자주 접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정말 집중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면 1차 면접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 서류 탈락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조금 더 자소서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보다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이 항공사를 정말 왜 도전하는지에 대한 항공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017년은 벌써 상반기, 그다음에 중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를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자주 그리고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에어부산의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를 한 번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수로라도 에어부산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여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통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는 지금까지 다 보시던 부분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에는 학점 제한이 없는 것이 또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의 그런 대표적인 같은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마감일 2년 이내 국내 성적, 정기 성적인데요. 이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인정한 해외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토익은 사실 국내 항공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험을 봤던 토익 점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에게 많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류는 지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데요. 만기가 서류 지원하기 전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만 다음에는 그게 응시가 가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좀 늘 확인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지원하기 전에 만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지원 가능은 합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좀 더 한 번에 서류 합격이 되긴 하겠지요. 자, 똑같이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용 설명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들으셨던 부분일 겁니다. 옛날에는 캐빈 승무원이라는 직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지원 자격에 아예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내 안전 및 서비스를 업무하는 대고객 업무,
이것이 케빈 승무원에 대한 직무 정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을 적는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제출 서류는 국문으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사항으로는 어학 능력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어학 능력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우수자, 우대한다는 얘기를 보실 수 있죠. 영어 공부, 그다음에 어학, 다른 언어학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공통 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에 대한 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항공사에서는 없었던 주민등록 근무원이 지금 에어부산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 서류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면접 보시기 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합격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만큼 미리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걸 가지고 입사 서류 작성하실 때 바로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임원 면접 시에 제출하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증을 입력해야 되고 또한 입력 시 그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민간 자격증을 입사 지원서 온라인으로 입사 검색해서 입력할 때는 입력이 안 되고 또한 그걸 찾을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지금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검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굳이 이걸 제가 국가 자격증만 인정한다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입력을 해보심으로 인해서 또한 인정이 되고 검색이 된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의 특이사항 되겠습니다. 똑같이 아시아나항공처럼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베이스가 부산인 만큼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이 되면 부산 지역인 에어부산이 있는 부산 지역에 내려가셔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서울 이런 다른 항공사는 모르겠지만 에어부산은 비행기를 타고 에어부산을 타고 한번 직접적으로 승무원들이 하는 서비스를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질문하는 것이 에어부산을 탄 경험을 물어보곤 합니다. 서비스는 어땠습니까? 에어부산을 이용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비행기에서 졸다가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내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는 직업입니다. 물론 다 피곤하겠죠. 보통 비행기 업무를 하려면 3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승무원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 항공사를 지원하려고 그 항공사 에어부산을 이용했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에어부산을 이용한다면 그 항공사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면접에 말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학성적 제한 없고 학점 제한 없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어학능력 우수자가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우대하지만 일본어가 앞에 있다는 것만큼 자, 부산에서 일본 지역으로 취향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고요. 취향 지역이 일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괜히 여기서 또 중국어를 해야 되는가라는 망설임보다는 일본어를 더 잘해서 일본어 특기자, 제주나 에어부산 쪽이나 진에어 쪽으로는 조금 더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의 채용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1차 실무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임원 면접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신체 검사, 수영 테스트,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테스트가 에어부산에도 있다는 거 보이시죠? 다른 항공사, 제주항공도 없었습니다만
예, 지금 에어부산은 수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25m 완영입니다. 다른 체력 조건 같은 경우는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공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니까 체력 테스트, 물론 3차, 2차 합격을 다 해야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2016년 중반기부터 인적성 검사는 항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좋죠? 뭔가 하나를 없앤다는 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나씩 덜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걸 볼 때는 좀 좋습니다. 뭔가 어느 항공사가 무엇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전에 지원했던 지원자들 아니면 입사자들이 원하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뭔가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겁니다. 진해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에어부산은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지만 더 자세히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자기소개서 항목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돼 있어서 500자 이내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적으셔도 좋겠지만 경험을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00자, 700자에 안심했던 친구들은 500자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부분을 그래도 잘 살펴서 적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입사 포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장단점 부분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평소에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TA 항공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동향은 인천, 일본, 구마모토 노선 신규 취항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로 한입속 분식 세트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궁금하시고 재밌어 하실 거예요. TA 항공은 22개 기내식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분식 세트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떡볶이도 좋아하시죠? 예, 떡볶이를 이제는 TA 항공을 통해서 이용하시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20일 저비용 항공사 최초 TV CF 론칭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TV로 여러분들 TA 항공을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채용 분석 보겠습니다. 상반기, 그다음에 중반기, 또한 2017년 상반기가 나왔고요. 네, 지금 TA 항공이 또한 중반기에 채용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익 550점 이상이면 되겠고요. 우대사항은 외국어 능력 우수자입니다. 예,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시죠? 예, 일본어보다는 중국어를 좀 더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TV항공이 좀 중요하게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50점에서 2017년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600점 이상 소지자를 해당 사항으로 지원 자격을 바뀌었습니다. 550점이 보통은 우리 토익 성적자 보통의 지원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TA 항공만은 550점이 아닌 600점을 이제 높였다는 거죠. 조금 더 영어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들을 선호하겠다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자, 취향 노선 다양화하는 것이 좀 TA이고요. TA는 지금 대구 노선에서 대구 쪽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항공사가 인천을 베이스로 해서 서울을 베이스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면 에어부산은 부산. 그런데 TA 항공은 조금 더 색다르게 마케팅 전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대구에서 취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신입과 경력 다 같이 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 더 경력자들은 지원을 해보도 좋은 회사입니다.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을 하고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TA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IATA로부터 항공운송안전관리표준평가제도에서 IOSA의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안전을 항상 생각하는 항공사로서는 이런 인증받은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지요. 그다음에 기내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다양화하고 기내식에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항공사로 보여집니다. 자, TA 항공사는 사실 대한항공과 그 절차가 유사합니다. 서류 전형이 있고요. 1차 실물 면접, 기내 방송문을 또 먼저 읽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다음에 2차 임원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수영 테스트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영 테스트가 합격하면 그거에 대한 기록이 또 올라갈 것이고요. 3차 임원 면접을 통하고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의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가장 많은 채용 절차를 이루어지는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입니다. 3차 면접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자세하게 지원자들의 면면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한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티웨이 항공에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까지 이루어지는 전형 절차에서는 1차 서류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티웨이 항공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1번 성장 과정, 2번 지원 동기, 3번 성격의 장단점, 4번 입사 후 포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다른 항공사는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요. 티웨이는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격과 본인의 장단점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특강을 할 때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격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자신의 성격을 살펴보시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란 본인의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 장점이란 자기가 잘하는 것이거나 또한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나는 부분이죠. 역시 직무와 관련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도 정의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스타 항공 되겠습니다. 최근 동향은 신규 인터라인 3개 노선 추가했고요. 9개 노선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4일 인천 베트남 다낭 신규 취항했네요. 그리고 6월 14일 날 국내 항공사 최초 승무원 출신으로 여성 본부장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다면 여러분 그 항공사 많이 가고 싶으시죠?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본부장으로서 최초라고 하니 여성들이 더욱더 자신의 직무를 더 잘 발휘하고 또 직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높은 임원 자리에도 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보이는 기사라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을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유플라이라는 항공 동맹체를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소식도 사실 살펴보시면 또한 항공사 도전할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2017년 기간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모집 전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일반 전형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채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것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전형, 보훈 대상자 전형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좀 잘하는 분들이라면 다문화 가정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 전형을 함으로써 국가의 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분들의 자녀를 더욱더 우대하겠다는 항공사의 방침이 보입니다. 또한 특별하게도 자병 챌린지라는 통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항공사로서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쪽 학생들을 지원을 더욱더 기회를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셔서 자신만의 또 이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자, 이스타 항공은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탭스 451 또는 토플 63점 이상이면 또한 지원이 가능하니 다른 항공사의 그 지원 기준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점수라도 기회가 많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익이거나 그다음에 토스, 오픽 말고도 다른 영어 성적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점도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타 항공은 다른 항공사는 HSK가 5급이었는데요.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좋다고 말하면은 아마 그 항공사 관계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HSK는 4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JPT 600점이거나 JLPT 2급이면 되겠고요. 자, 아래에서도 보다시피 기타 개인 특기 보유자를 선호합니다. 자,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특가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 공연 등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비용 항공사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원한다는 항공사 이스타항공을 기억하시면 좋겠지요. 채용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로 나뉘어져 있고요. 서류 전형, 합격 후 실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2차 임원 면접 때는 영어 면접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상반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를 중국어나 일본어를 많이 우대한다고 하지만 영어는 필수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실시한다는 건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구술 테스트 무시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영어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TUA랑 비슷하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단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입사 포부 적으시면 되고요. 기타로서는 본인의 경력사항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어서울 되겠습니다. 에어서울 최근 동향 살펴볼까요? 2016년, 17년 6월 27일 셀프 체크인 서비스 개시했고요. 일본 구마모토 노선을 정규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괌, 오사카, 도쿄, 홍콩 등 인기 노선으로 확대하며 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에어서울은 이제 2번의 채용을 했습니다. 2016년 중반기와 바로 올해 2017년 상반기입니다. 2017년 공통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랑 별반 다름이 없지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는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입니다. 경력 증명 제출 시 학교 조교나 아르바이트 경력은 작성하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미 입사 지원서 작성했던 친구들은 아실 텐데요. 온라인 입사 지원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력 증명서 여전히 적혀 있죠. 그러나 제출할 때 금방 말했던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우수자는 우대하고 있고요. 여전히 에어서울도 중국어나 일본어 우대, 제2외국어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 1차 서류 전형을 하신 다음에 1차 실무 면접을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와 체력 테스트, 인성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인성 검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부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어서울은 근데 좀 특이사항이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서류 제출 시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에어서울은 이제 시작하는 항공사인 만큼 이미지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을 직접 제출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에어서울은 A320-200을 세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석대가 단순하게 그냥 볼 기종은 아닙니다. 사실 평균 32인치의 넓은 좌석과 A보드 장착하는 기종은 사실 저비용 항공사,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석대를 갖고 있지만 이 항공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고객을 맞이할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 기령으로 3.5년 안전을 지켜가겠다는 에어서울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에어서울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특성 및 성장 배경, 그다음에 캐빈 승무원 지원 동기.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랑 아시아나항공의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왔었던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함으로 인해서 에어서울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사별 지원 자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신이 어떤 항공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항공사 동향을 설명해 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shoot, no.